정수기 코디의 손이 남편의 팔로 올라왔다. 천천히 부드럽게.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냥 두 사람만의 시간이에요. 남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62년을 살면서 이런 유혹은 처음이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평소보다 밝게 느껴졌다. 하지만 62세 남편의 마음은 밝지 않았다. 아내가 친척 집에 간 사이 집안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고요했다. 탁자 위에는 아내가 남긴 메모가 놓여 있었다. 친척 집에 잠시 다녀올게요. 사랑해요. 그의 눈은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았다.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나이가 되었다. 벽시계가 9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5분 후면 정수기 코디가 온다. 남편은 거울 앞에 섰다. 흰 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머리, 처진 눈가, 깊어진 주름. 거울 속의 남자는 낯설었다. 이게 나인가?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지? 정년 퇴직한 지 2년이 흘렀다. 그 후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내는 여전히 일을 했다. 파트타임이지만 그녀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남편의 심장이 뛰었다.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방문이 반가웠다. 외로움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문이 열렸다. 40대 여성이 서 있었다. 아내보다 20년은 젊어 보였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었지만 그녀에게서는 활력이 넘쳤다. 젊음이 넘쳤다. 생기가 넘쳤다. 남편은 순간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다. 낡은 집옷을 입은 자신,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자신. 안녕하세요. 정수기 필터 교체 예약 확인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고 자신감 넘쳤다. 남편은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느꼈다. 네,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정수기 코디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젊음의 에너지가 느껴졌다. 혼자 계시네요? 네. 아내가 친척 집에 갔습니다. 그러시군요. 퇴직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질문이 갑작스러웠다. 하지만 정확했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 2년 됐습니다.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겠네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하게 자신의 현실을 찔렀기 때문이었다. 정수기 코디는 실내화로 갈아 신으며 거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이 구석에 쌓인 신문들, 리모컨, 혈압약이 놓인 탁자를 훑쳤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질문이 단순해 보였지만 남편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느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주방으로 향했다. 정수기 코디가 가방을 내려놓고 작업을 시작했다. 남편은 그 옆에 섰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는 자신이 이런 일들을 했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수기 필터 교체조차 누군가에게 맡겨야 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이 이렇게 무력해진 것이. 앉으시죠. 서 계시면 힘드실 텐데. 그 말에 남편은 상처받았다. 힘드실 텐데. 그녀는 자신을 늙은이로 보고 있었다.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남편에게는 자신의 쇠약함을 확인시켜주는 말이었다. 서 있겠습니다. 자존심이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몇 분 후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다. 결국 의자를 가져와 앉았다. 정수기 코디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은 그녀의 젊음을 느꼈다.
민첩한 손놀림, 확신에 찬 동작, 피곤함이 없는 얼굴. 나도 예전에는 저랬었는데 필터가 많이 오래됐네요. 정기 교체를 못 하셨나 봐요. 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약 드시는 것 같던데. 그녀의 눈이 거실 탁자를 향했다. 혈압약, 당뇨약이 놓여 있었다. 남편은 부끄러웠다. 자신의 약함이, 늙음이 드러난 것 같았다. 나이가 들면 다들 그렇죠. 아직 젊으신데요. 62세면 젊다고? 남편은 속으로 웃었다. 위로의 말일 뿐이었다. 62세는 젊지 않았다. 사회는 자신을 노인으로 봤다.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이 자리를 양보했다. 식당에서 어르신이라고 불렸다. 요즘 뭐 하시며 지내세요? 질문이 날카롭게 들어왔다. 남편은 대답할 수 없었다. 무엇을 하며 지내는가? TV를 보고 산책하고 잠자고. 그게 다였다. 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다. 부끄러웠다. 정수기 코디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남편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동정이 아니었다. 이해였다. 외로우시겠어요. 그 한마디에 남편의 가슴이 무너졌다. 누구도 물어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다. 아내도 자식도 친구들도.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보이고 싶지 않았다. 62세 남자가 우는 모습을. 긴 침묵이 흘렀다. 정수기 코디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남편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저는 쓸모 없어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말이 터져 나왔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 회사에서는 이미 잊혀졌고, 집에서는 아내 일이나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고. 목소리가 떨렸다. 62년을 살아온 남자의 무너진 자존심의 소리였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내가 맞나 싶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언제 이렇게 약해졌나? 정수기 코디는 작업을 멈추고 남편 옆에 앉았다. 나이 드는 게 무섭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섭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약해지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 혹시 아내분과는 어떠세요? 남편은 잠시 망설였다. 아내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멀어진 것 같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우리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웃었고 서로에게 관심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 같습니다. 친밀감이 사라진 건가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다. 민감한 질문이었다. 그것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자로서의, 그것도 예전 같지 않고.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부끄러웠다. 정수기 코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외로우신 거군요. 남편으로서도 남자로서도 자신감을 잃어가는 느낌. 남편이 눈물을 닦았다. 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도 남자도 사회인도 아닌 그냥 늙어가는 사람. 정수기 코디가 제안했다. 거실에서 잠깐 쉬시죠. 작업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거실로 이동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았다. 정수기 코디가 그 옆에 앉았다. 가까운 거리였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가요? 다시 시작하는 것. 당신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녀의 손이 남편의 손을 덮었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젊은 여성의 온기였다. 남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당신은 아직 매력적이에요. 나이가 들었지만 그 안에 축적된 인생이 보여요. 남편은 숨을 멈췄다.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던가. 당신은 아직 괜찮다는 말을.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늙은 게 아니라 성숙한 거예요. 그녀가 몸을 가까이 기울였다. 남편은 그녀의 향기를 맡았다. 젊음의 향기, 활력의 향기.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남자예요. 그걸 잊으신 것 같아요. 남편의 손이 떨렸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떨림이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었다. 혹시 외로움을 달래고 싶으세요? 질문이 직접적이었다. 남편은 그 의미를 알았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성은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정은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정수기 코디의 손이 남편의 팔로 올라왔다. 천천히 부드럽게.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냥 두 사람만의 시간이에요. 남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62년을 살면서 이런 유혹은 처음이었다. 아니,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다. 나는 아직 남자로 보이는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정수기 코디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입술이 남편의 귀에 닿을 듯 가까웠다. 당신은 아직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그걸 증명하고 싶지 않으세요? 남편의 마음이 흔들렸다. 심하게 흔들렸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나도 아직 남자인데, 아직 살아있는데. 하지만 그때 탁자 위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결혼 35주년 기념 사진. 35년. 함께한 세월. 젊음도 중년도 그리고 이제 노년도 함께하고 있는 사람. 남편의 머릿속에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자신이 아플 때 간호해주던 아내. 퇴직하고 우울해할 때 위로해주던 아내. 자신의 약해진 모습을 받아들여주던 아내. 나는 무엇을 하려는 건가? 남편이 정수기 코디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떼어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정수기 코디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 지었다. 왜요? 저는 결혼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비록 늙었고 약하고 쓸모없어 보여도 아내가 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당신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제가 아직 남자로 보인다는 것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정수기 코디가 물러났다. 그리고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아내의 메시지가 있었다. 남편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퇴직 후 무기력해하고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 대화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남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남편의 눈이 커졌다. 아내가? 네. 아내분이 저에게 부탁했어요. 당신과 대화하고 당신이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달라고.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시험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자신감을 잃었는지 아내분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남편은 주저앉았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아내가 저를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줄 몰랐습니다. 정수기 코디가 남편 옆에 앉았다. 이번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었다. 아내분은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늙었다고 약해졌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들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합니다. 예전처럼 돈을 벌지도 힘든 일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에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누구입니까? 퇴직한 노인, 약 먹는 환자, 쓸모없는 남편. 정수기 코디가 남편의 어깨를 잡았다. 아니요. 당신은 35년을 함께한 남편이에요. 자식을 키운 아버지예요. 한평생을 성실하게 산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예전만 못하다고,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정말 그런가요? 네. 그리고 아내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를 보낸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길 바라면서.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방금 흔들렸습니다. 당신에게 끌렸어요. 그게 부끄럽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신은 외로웠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아직 남자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선을 넘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넘지 않았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당신은 결국 옳은 선택을 했어요. 정수기 코디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주황빛 햇살이 거실을 물들이고 있었다. 남성다움이 뭘까요? 힘? 젊음? 능력?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에요. 진짜 남성다움은 나이가 들어도 약해져도 흔들려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녀가 남편을 돌아보았다. 당신은 흔들렸지만 선을 지켰어요. 외로웠지만 아내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남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저는 늙었습니다.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천천히 일어났다.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직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수기 코디가 박수를 쳤다. 맞아요. 그거예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남편은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다. 35년 전 젊은 자신과 아내, 그리고 지금의 자신과 아내. 외모는 변했지만 사랑은 여전했다. 제가 아내에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말하세요. 당신의 외로움을, 두려움을, 그리고 사랑을. 정수기 코디가 가방을 챙겼다. 정수기는 다 고쳤어요. 이제 잘 작동할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요. 당신이 옳은 선택을 해줘서. 현관문 앞에서 그녀가 마지막 말을 건넸다. 나이 드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하지만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잊지 마세요. 문이 닫혔다. 남편은 혼자 남았다. 거실은 고요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이 외롭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아내에게 할 말을 생각했다. 오랜만에 진심을 말할 준비를 했다. 아내가 돌아왔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남편을 보는 순간 미소 지었다. 여보, 다녀왔어요. 남편이 일어나 아내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녀를 꼭 껴안았다. 아내는 놀랐다. 남편이 이렇게 먼저 안아준 것이 얼마만인가.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소파에 함께 앉았다. 이야기할 게 있어요. 들어주시겠어요? 아내는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해요. 남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어제 정숙이 코디가 왔었어요.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당신이 부탁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아내의 눈이 흔들렸다. 들킬 줄 몰랐던 비밀이었다. 미안해요. 당신 몰래 남편이 아내의 손을 더 꽉 쥐었다. 미안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이 저를 그렇게까지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최근 몇 년간 많이 힘들었어요. 퇴직하고 나서 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꽉 쥐었다.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노인이 보였어요. 이게 나인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그런 생각만 들었죠. 당신은 여전히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우리 사이도 멀어진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대화도 없고 웃음도 없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 같았죠. 아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저도 느꼈어요. 당신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을, 말이 없어지는 것을. 어제 저는 흔들렸어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 코디분이 제게 다가왔을 때 저는 흔들렸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남자로 봐주는 것 같았어요. 아직 매력이 있다고, 아직 괜찮다고.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어요. 아내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하지만 선을 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당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한 35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저를 지켜줬어요. 아내가 남편을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너무 방치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제 마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남자니까 강해야 한다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두 사람은 떨어져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솔직해지고 싶어요. 저는 늙었어요. 약해졌어요. 외로워요. 그리고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당신에게 짐이 되는 것이, 더 이상 쓸모없는 남편이 되는 것이. 아내가 남편의 뺨을 감싸 쥐었다.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당신은 제 인생의 동반자예요. 젊었을 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지만 저는 나이가 들었다고, 예전만 못하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함께 늙어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 늙고 있어요. 주름이 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덜 무서워요.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다. 오래 그리고 단단하게. 한참 후 두 사람은 떨어져 앉았다. 손은 여전히 맞잡고 있었다. 앞으로는 제 마음을 말할게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저도요. 그리고 더 많이 대화해요. 예전처럼 저녁에 산책같이 갈까요? 매일. 좋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함께 요리해요. 제가 많이 서툴 텐데 괜찮아요. 함께 배워가는 거죠. 남편이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다. 당신 사랑해요. 35년 전에도 지금도. 저도 사랑해요. 앞으로 35년 더. 두 사람은 웃었다. 70년이면
거의 100살이 된다. 하지만 그게 어떤가. 함께라면 정숙이 잘 고쳐졌대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우리도 고쳐진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